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1학기 상계고등학교 2학년 문학 기말고사 리뷰 및 여름방학 학습 가이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래국어학원에서 상계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강순규 선생님입니다. 어느덧 한 학기 문학 시험이 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느라 또 시험 보느라 우리 학생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또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신 학부모님 여러분들께서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시험 난이도에 대한 얘기 가볍게 잠깐 하고 시작하자면 시험 범위의 압박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 때도 굉장히 시험 범위가 넓어서 여러모로 이제 애로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시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시험 직전까지도 저희 내신 범위를 소화하느라 저희도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고요. 근데 중간고사 때는 시험 범위가 넓었던 대신 그만큼 난이도가 평이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번 기말고사 때는 약간의 난이도 상향 작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제 경향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수록작은 딱 2편 출제가 됐습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쉽게 씌어진 시, 나머지 18편이 출제가 됐는데 전부 다 학교 프린트, 부교재로 진도가 나갔던 작품들이었어요. 보시면 고전시가 워낙 유명한 작품이지만 삼인고, 만흥, 정석가 등등등 어떤 문학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고대가요, 고려가요, 향가, 시조, 가사 이런 것들 두루두루 출제를 했고요. 더불어 또 고전 산문, 구운몽, 조신의 꿈, 국순전 그리고 이제 현대시 같은 경우도 시대별로 이제 일제시대에 있었던 나의 친실로 수천리 산곡 이런 작품들과 더해서 60년대 이후에 어느 날 고공을 나서면서라든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같은 시들 또한 더불어 소설 김강사 T교수 엄마의 말뚝 그다음에 희곡으로 영웅모집까지 또 작품 수도 많지만요. 이게 단순히 분량이 적은 10분만이 아니라 분량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 소설들도 다수 출제했습니다. 여러모로 학생들이 시험 대비하기에는 굉장히 골치가 아픈 시험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출제 경향에 대한 말씀 이어서 드리자면 범위가 상당히 넓고 작품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범위가 넓다고 마냥 얕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넓지만 얕지 않게 이 학습량을 소화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어교과에 대한 기초 체력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진다라는 것이 상계고등학교 2학년 시험의 출제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 듣고 학원에서 열심히 수업 듣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량을 가져가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범위가 넓을수록 시간은 동일하게 한정되어 있으니 이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속도, 자기 것으로 숙달해가는 어떤 숙련도가 중요하겠는데요. 이 국어교과 기초 체력이 떨어지는 친구들 공부 속도가 느립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을 보더라도 숙련도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 범위, 그런 시험 출제작의 수였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이제 이 많은 것들이 교과서에 국한되지 않는 범위였다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상계고등학교 2학년 지금 비상출판 문학교과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근 학교에서 사용하는 어떤 천재문학이라든지 혹은 창비라든지 이런 교과서들에서도 다수 주요한 작품들을 출제를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최근 몇 년간 EBS 교재, 우리 고3들이 사용하는 수능 특강 교재, EBS 연계 교재라고 하죠. 3학년들 수준에서 다룰 만한 수록작들을 다수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요하게 빈출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없더라도 폭넓게 이해하고 접근해라 라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길게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어떤 문학적인 소양을 기르고 여러 작품들 시험 공부하면서 접해보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좋은 점은 있겠지만 사실 공부하기에는 여러모로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
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면 출제도 중간고사보다는 약간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일부 문항에서는 유의미하게 변별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보기를 까다롭게 던져준다든지 처음 보는 외부 지문과 연계해서 출제한다든지 다만 이런 것들이 여전히 보편의 범주를 벗어나는 수준이야 라고 하면 대다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약간 까다롭다, 조금은 어려웠다 하는 수준이었지 이렇게 변별한 문제들이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형태적으로 무난하고 충분히 만나볼 만한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시험도 특히나 상위권에서, 특히나 중상위권에서 한두 문항의 실수에서 등급이 갈리는 상황들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특히나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혼자 열심히 해서 해결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을 거다. 중간고사 때도 그랬지만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작품의 수가 워낙 방대하고요. 이것들에 대한 어떤 학습 자료, 그죠? 우리가 교과서 중심이라면 자서, 시판, 평가 문제집 등등을 토대로 착실하게 공부하면 되지만 이 교과서에서 한 작품, 다른 교과서에서 한 작품, EBS 교재에서 한 작품 이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일단 혼자 학습 자료들을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런 진도들이 미리 공지됐던 것들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진도 나가면서 한 단락이 끝나면 그 다음 작품 프린트를 주고요. 그 프린트가 끝나면 또 그 다음 프린트를 주고요. 저희 학원에서도 상당히 애를 먹었던 부분은 이 다음에 학교에서 무슨 작품을 수업을 나가고 시험에 낼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지금 고전문학으로 있는데 뒤에 현대문학을 할 텐데 어떤 작품이 시험 범위에 들어갈지를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학교 프린트를 받아오기 전까지는 저희 선생님들도 다음 프린트가 빨리 나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미래국어관 다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저희 선생님들이 진도에 발맞춰서 문제 자료들을 제공하고 또 수업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자서나 EBS 교재들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나름의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학생들 시험 보러 가도록 이렇게 준비를 시켜줬는데요. 모쪼록 폭넓게, 다양하게, 까다롭게 실수하지 않아야 하는 시험이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국어 공부가 생활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아닌 말로 혼자 국어 공부의 방법이 잘 마스터가 되어 있고 이를테면 혼자 덜컥 모르는 작품 시험 보더라도 이를테면 모의고사 같은 것들이 좋은 잣대가 되겠죠. 덜컥 혼자 모의고사 왔는데 항상 1, 2등급 수준의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시험 범위가 제공이 되더라도 까다롭지 않게 좋은 성적을 받았을 겁니다. 공부는 어려웠겠지만 시험이 그만큼 아주 어렵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기초가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국어 과목에 관련된 기초적인 역량이 아직은 훈련이 더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유형의 출제가 아니었나, 그런 시험 범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쪼록 학원에서 도와주는 것들은 도와주는 것들이지만 우리 학생들 어쨌든 이런 식의 시험 출제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겁니다. 2학기에도 3학년에도요. 그렇다면 빨리 국어 공부 생활하고 습관화해야겠다. 부족한 국어의 기초 역량들을 이번 방학을 기점으로 빨리 길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 주요 문항 사례 몇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두 문제 정도를 가져와 봤는데요. 보기 지문에 보기 지문을 더하는 유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작품 본문은 따로 있는데요. 작품에 대한 어떤 해설적인 힌트를 주는 내용을 보기 1로 주고요. 선택지에서는 보기 2에서는 원래는 선택지로 줬어야 하는 내용들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과 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선택지를 보기 형태로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모두 고르시오.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르시오. 적절한 것만을 고르시오. 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내용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다 공부한 내용들이어야 합니다. 작품에 대한 해석이고, 그 작품을 선택지에서 풀이한 것인데요. 모양새가 겁을 먹게 만드는 모양새였다는 겁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어 기초 체력이 약한 친구들, 이를테면 똑같이 읽어도 느리게 읽는 친구들, 똑같이 한 번을 읽어도 이해도가 떨어지는 친구들에게는요, 이런 식의 보기 1, 보기 2의 형태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 됐을 거고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시간을 굉장히 잡아먹는 문제, 굉장히 에너지와 정신력을 소모해야 하는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까다로운 변별을 했다라는 게 중간고사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요. 자, 이어서 외부 작품을 연계한 유형입니다. 우리 그래서 조신의 꿈에 대해서 우리 보기 좀 보시면 사실 이 조신의 꿈이라는 설화가 삼국유사에 수록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삼국유사에서 이 조신의 꿈에 대한 저자의 생각, 저자의 논평을 보기 지문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이 시험 준비하면서 미리 접해보기는 어려운 글이었습니다. 더불어 이제 지금도 이제 금수회의록이라고 해서 시험 범위에 없던 작품을 보기에다가 덜컥 출제를 했어요. 자, 이럴 때 우리 학생들이 주의해야 하는 건 내가 처음 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작품에 현혹되기보다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시험 범위 내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험 범위로 정해졌던 작품은 사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 정보를 우선 삼아서 사실 선택지를 먼저 선별해야 합니다. 보기 지문 처음 보는 글들을 미련하게 먼저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본문 읽고 선택지는 본문을 가지고 충분히 추려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머지 남아있는 선택지들만 가지고 보기 지문을 읽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수고를 덜 수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더라도 그 남아있는 잔여 선택지들이 일종의 우리의 판단에 있어서 가이드가 됩니다. 학원에서 항상 외부 지문이 출제될 때 강조하는 문제풀이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까다로울 수 있었지만 우리 문제풀이법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알고 있는 시험 범인의 작품, 본문 정보를 우선으로 선택지를 판단해라 라는 게 중요한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변별용 문항인데요. 우리 상계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번씩 이런 문제를 냅니다. 자, 문학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라는 건 공지가 됐었어요. 문학사의 내용들이 학교에서 나눠준 부교재 프린트에도 항상 작품군이 나오면 그 시대에 대한 문학사가 프린트 맨 첫 쪽에 나와 있는 그런 부교재 구성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출제 예상을 할 때 이게 역사 시험이 아니니까 문학사는 아마도 작품과 연계해서 나올 거다. 너희가 공부한 작품들 문학사에 이런 내용과 연결되는 작품이다. 라는 식으로 나올 거다. 라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봤는데 그냥 문학사의 내용, 단편 정보를 기억니은, 디귿, 리을, 시옷, 이응까지 주고 적절한 것 모두 고르는 문제로 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예시로 가져온 친구는 잘 맞췄지만요. 틀렸다고 해서 개념치 말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상위권 친구들, 그러니까 1등급이 목표인 친구들이었다면 이 부분까지 세밀하게 공부하고 암기해서 맞춰야 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1등급이 목표가 아니고요. 어떤 중상위권에서 이 문학사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프린트에 있는 모든 문학사의 내용들, 사실 범위가 적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 문학사의 내용이 프린트에서 상당히 방대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처럼 시험 범위가 잡혀있는데 문학사마저도 이런 상황이라면 가성비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도 있지 않았나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실제 저희 학원에서도 문학사 작품이랑 연계돼서 나올 테니까 우리 배웠던 작품이랑 연결되는 내용들 주목해보자. 그리고 작품과 연계되지 않고 이를테면 지금처럼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나오면 그 문학사 공부할 시간에 작품을 더 봐라
라고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공부한 친구들만 맞추고 이 부분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사실 맞출 수 없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문학이라는 과목인데 작품 이해도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이 7번 한 문제 맞추겠다고 문학의 역사만 주구장창 암기하고 있는 건 가성비가 좋지 못한 시험 공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맞춰온 학생 같은 경우는요, 일제시대에 한정해서 특정 키워드만 몇 가지 암기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나오면 맞추고 안 나오면 말고 네, 하고 이제 나름의 요령으로 공부를 해갔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식의 시험 범위에서 문학사마저도 이렇게 덜렁 한 문제 내겠다라고 하면 저희 학원에서도 우리 친구가 공부한 요령 아주 나쁘지 않은 공부 방법이었다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 대비시켜가서 적중한 문항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정석가였습니다. 역시나 외부 작품이에요. 황계사라고 하는 작품과 연결해서 우리 답안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것이 공통점이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친구가 너무 귀엽죠. 우리 메모하면서 풀었어요. 개가 짖어 못 오는가? 왜 못 와? 개가 짖어서 못 오나? 네. 왜 못 와? 산이 높아 못 오나? 하더니 우리 친구가 병풍에 그린 황계수탉이 두 나래를 둥덩치고 목을 길게 빼어 꽃게요 울거든 오려든가? 우리 친구가 메모해냈나요? 이러거든 올 것. 네, 우리 친구 중요한 포인트 굉장히 잘 파악한 친구 되겠죠. 네, 저희 미래공학원에서 자, 우리 4번 문제 예상문항이 이제 있었던 문제인데요. 2번 선택지 보시면 이게 내용이 작품이 황계사 같은 작품은 아니고요. 춘향가의 한 구절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2번 선택지 병풍에 그린 황새 두 나래 둥둥 치어 꽃기어 울거든 오려하오. 네, 황계사랑 굉장히 동일한 내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미래국어 예상문제집을 통해서 학생들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은 관련성이 높은 외부 지문들, 여러 지문들 충분히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네, 이번 정석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잘 적중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3위인곡 살펴볼까요? 네, 3위인곡 워낙 주요 작품이다 보니 사실 이런 식으로 광안전, 소상남반, 일모수죽, 네, 북극의 별, 모천비치네, 산과 구름, 자 이런 것들 주요 시어들에 대한 뜻풀이 문제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기초에 가까운 내용이라고도 보실 수 있어요. 기초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 예상문제집을 통해서 역시나 이 시어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광안전이니 구름이니 소상남반이니 하는 주요 시어들에 대한 뜻풀이 학생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갈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켰습니다. 사실 제가 한 문제만 가져왔지만 이 3위인국의 시어를 묻는 문제는 다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기에 출제되지 않은 것들에 한해서도요. 그래서 우리 어쨌든 주요 작품 같은 경우도 기초에 충실하게 실수하지 않게 공부하는 것들이 중요하겠고, 네, 저희 예상문제집을 통해서 학생들 잘 공부해 가서 잘 맞춰왔습니다. 그다음 또 이제 구운록 역시나 주요 작품, 자주 출제되는 빈출 작품이 되겠고요. 우리 항상 소설이 출제되면 서술상 특징이라는 내용을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과거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가 정답인 문제였습니다. 역시나 저희 예상문제집에서 본문 범위와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양소유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물의 일생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는 선택지들 학생들이 충분히 미리 사전에 경험하고 갈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켰습니다. 역시나 많은 학생들이 잘 맞춰온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사실 외부 지문이나 이런 것들 쪽집게처럼 콕콕 집어서 맞추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 학생들 시험 볼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 더불어 외부 작품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연계돼서 출제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서 사전에 예상문제집,
그리고 실전 테스트 등을 통해서 충분히 연습하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적중문항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학기에는 우리 친구들 독서라는 영역을 공부하고 시험 보게 됩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비문학 지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현재 수능 기준으로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의 분야로 나눠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문예술 같은 경우는 우리 철학이라든지 어떤 뭐 미술이라든지 혹은 뭐 역사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고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경제, 법, 정치, 행정 이런 내용들이 다뤄지게 됩니다. 과학기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물리학, 화학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요, 자, 출제 경향 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동일하게 2학기 독서에도 우리 1학기 때 문학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이 2학기 때도 학교에서 가르치실 거예요. 출제 경향 1학기와 흡사할 겁니다. 이미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셨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교과서 이외의 다수의 지문을 광범위하게 출제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년 선배들도 2학기 독서 때 약간 이런 조짐을 보였었어요. 교과서 본문으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 지문들을 다수 끌어와서 시험 범위에 출제를 하기도 했고요. 특히나 지금 이 교과서 외부 지문을 광범위하게 출제하는 경향은 지금 상계고 2학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학년도, 3학년도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 시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아서 출제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풀이 과정이나 방법 자체는 독서나 문학이나 사실 동일합니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미리 숙지해서 암기해야 되겠고요. 이해해야 되겠고요. 시험장에 가서는 읽고 선택지를 잘 판단해서 풀면 되는데 독서 영역 특유의 난이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문학처럼 줄거리가 있거나 어떤 정서의 흐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독서 지문은 정보. 자, 이 정보들이 하나같이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기도 어렵고 별로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 어렵고 까다로운 내용, 처음 보고 낯선 내용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단순 암기로 해결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정보와 정보 사이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치밀한 논리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정보와 논리의 연속. 그래서 글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아무래도 공부 방법, 문학할 때보다도 훨씬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특히나 습관화해야 된다. 자, 독서 공부는 습관화를 통해서 실력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문학처럼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작품들, 시험 전날, 뭐 시험 일주 전 암기하고 외운다고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평소에 읽고 사고하고 푸는 방법, 습관화를 통해서 체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국어학원에서는 여름방학 동안 우리 2학년 친구들 한뼘성장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문학 독해 기술 마스터하는 수업이죠. 한 주의 주제 영역을 하나씩 선정해서 교재는 저희가 올해 EBS 수능특강 독서 교재로 선정을 했습니다. 고3 수준의 교재로 우리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게 그러면서도 기초적인 읽고 이해하는 요령에 충실하게 반복 숙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특히나 저희 클리닉 워크지, 저희 미래국어에서 이제 클리닉이라 하면 수업 때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주중에 우리 클리닉 선생님들과 1대1로 채점하고 질의응답하면서 학습의 깊이를 더욱더 풍부하게, 더욱더 깊이 있게 학생들이 배워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독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클리닉을 통해 학생들이 조금 더 자기 상태를 냉철하게 점검하고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을 선생님과 1대1 질의응답 및 학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독해에 대한 부분들이 한 파트가 되겠고요. 현대소설 독해 연습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긴 호흡의 글 읽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중학교 때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고 우리 요즘 세대가 갈수록 문해력이 떨어지는 갈수록 글을 읽고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세대들이 지금의 고등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설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 특강에 있었던 수록작들 시대별로
특히나 현대소설 전문을 저희가 좀 제공을 하고, 그래서 긴 호흡의 작품을 장면별로 어떻게 나눠서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연습들을 충실하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나 그렇게 읽고 나서 실전 문제풀이와도 접목하면서 단순히 그냥 읽고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에 주목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학 때 모의고사를 수강생들에게 매주 풀리고 있는데, 이번 방학에는 저희가 신청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엄선해서 모의고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막 모든 학생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방학을 계기로 나는 모의고사 실력을 늘려야 되겠다. 간혹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내신 대비해서 수시로 대학 갈 건데 제가 굳이 모의고사를 봐야 하나요? 저는 수능 안 볼 건데요? 저는 수능 성적이 중요하지 않은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입시라는 게 내신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서울에 있는 중위권 이상의 학교들, 대학교들 사실 최저 등급이라는 걸 요구를 합니다. 그냥 국어는 또 주요 과목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최저 선택을 할 때 많이 국어 과목을 선정을 하는데요. 내신 관리를 아무리 잘해놔도 본인이 평소에 모의고사 등급이 안 나오면 입시 전략에 있어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은 1, 2등급 잘 관리해놓은 친구가 모의고사가 4등급 나오고 5등급 나오면요, 이 최저 때문에 걱정이 돼서 내신 1, 2등급 수준의 대학의 입시 원서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혹은 실제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내신을 잘 관리해서 자기의 내신에 합당한 굉장히 좋은 학교에 지원을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수능에서 국어 등급 획득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입시에 실패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어차피 우리 학교 시험도 수능형에 준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이 애당초 따로 가는 공부가 아닐 뿐더러 우리 모의고사 연습을 통해서 정시 대비를 병행한다고 했을 때 내년 고3에 우리가 입시 전략을 짤 때 조금 더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풀이 설계부터 본문 독해, 오답 정리까지 신청한 희망자들을 집중해서 실전적이고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 신청해서 모의고사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학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결국 이런 것들의 의도는 우리 3학년이 머지않았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고3이 될 텐데 우리 친구들 사실 고3 되기 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기본기를 늘릴 수 있는 마지막 방학이 이번 여름방학일 겁니다. 네, 당장 겨울방학부터는 우리 친구들 해당 고3학년들에 해당하는 내년 26학년도 EBS 수능 특강 교재가 1월에 나올 거고요. 그래서 사실 다음 겨울방학에는 EBS 교재 진도 나가느라 바쁠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시간, 방학, 사실상 마지막 방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능 레벨의 문학이나 독서를 소화해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지금 길러야 합니다. 또요, 우리 국어라는 과목이 몰아서 공부해서 느는 과목이 아닙니다. 특히나 3학년 때 공부량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국어 공부가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 하루에 2시간씩, 하루에 1시간 반씩 꾸준히 공부하는 이런 국어 공부의 생활화가 필요하고요. 이것들을 습관화하는 여름방학으로 저희 학생들 지도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기말고사 리뷰 및 여름방학 국어학습 가이드 영상이었고요. 네, 이번 여름방학에도 저희 미래국어학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과 여러 가지 요령들을 학생들에게 접목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국어 실력을 기르고 2학기 내신이든 내년에 3학년 수험이든 만족할 만한 수준, 만족할 만한 레벨 성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